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천재 김수학 교과서의 주체적으로 감상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지금 뉴욕 제과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소설만은 연필로 쓰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첫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이 소설이 내용이 서술자인 나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의 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한다. 자, 지금 오래전의 일, 과거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보았을 때 나가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일을 가지고 지금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태어났을 때 거기 뉴욕 제과점은 있었다. 지금 제목이 나오고 있죠. 이 제목에서 나왔던 이 뉴욕 제과점이 이 소설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제과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엄마는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뉴욕 제과점은 엄마가 장사하시던 가게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를 엄마가 운영했던 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시작했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뉴욕 제과점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죽은 뒤에도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뉴욕 제과점이 지금은 없나 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위에서 뉴욕 제과점이 쭉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 제과점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자의 인식이 이 글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뉴욕 제과점과 이제 얽힌 그 기억들, 추억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는 가게를 보느라 이제 갓난 누나를 혼자 내버려둔 적이 많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의 성격 같은 거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형제는 모두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난 셈이다. 단팥빵이나 크림빵처럼 하는 거 나오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유의 표지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직유법이 사용된 부분도 꼭 확인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나와 형을 뉴욕 제과점에서 만들어지는 빵들에 빗대어 이 직유법으로 표현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는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뉴욕 제과점 막내 아들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결국에는 이 뉴욕 제과점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서울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제과점을 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이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 놀라거나 충격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나와 있지만요. 나와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뉴욕 제과점에 얽힌 추억의 내용과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뉴욕 제과점에 대한 그 주인공의 추억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한 뭔가 속상함, 야속함 그런 것들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넘기겠습니다. 자,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시대가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나옵니다. 자, 땡땡땡이나 XXX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이 그 작은 도시에도 생기고, 자, 대기업의 빵집이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 가게에서 파는 빵과 비교해 우리의 빵은 형편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가게들도 하나 둘씩 바뀌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위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작은 가게들은 하나 둘씩 쇠락해가고 망해가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제과점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었어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제 빵을 전부 팔지 못했던 겁니다. 며칠에 한 번씩 팔지 못해서 상한 빵들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쓰레기와 함께 내다 버리고는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빵이 팔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빵이 팔리지 않아서 결국 폐기해버리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욕 제과점이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3남매가 어른으로 자라는 동안 필요한 돈과 수술비와 병원비, 약값,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뉴욕 제과점도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 나오죠.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도 당신이 문을 연 뉴욕 제과점이 이제 그 생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납득하는 것 같았다. 그런 사실을 납득한다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일생을 바쳐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라고 하면서 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좌절감과 고통, 뭔가 슬픔, 이런 것들이 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다른 사람에게 뉴욕 제과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24시간 국밥집을 차린다라고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바뀐 곳에 나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인물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기분을 느끼느냐? 바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괴로운 일만 남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자, 그렇지만 그런 추억들, 거기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면서 그 추억 속에서 뉴욕 제과점을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중한 존재들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그것들은 추억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위로와 뭔가 힘, 이런 것들로 남아서 우리에게를 지탱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결말 부분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불빛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조금만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추억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추억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정리된 것으로 한번 표로 좀 볼게요, 여러분. 자, 맨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회고적이고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제 소설로 만들어진 이야기이고요. 배경은 1970년대에서 90년대 이 뉴욕 제과점을 중심으로 한 이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주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뉴욕 제과점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사파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뉴욕 제과점의 탄생과 쇠락, 그 과정이 나타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의 생각 변화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내가 살아갈 세상에는 괴로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 지금은 사라진 뉴욕 제과점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은 뭐냐면요. 자, 여기입니다. 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뉴욕 제과점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16번 문제 잠시 영상 일시 정지하고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역에 사용된 표현 방법 뭐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뉴욕 제과점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뉴욕 제과점의 점이 사라지는 것, 요거를 계속 정상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을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그 상실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반어적. 그렇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반어법이 사용된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슬프다는 걸 반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반어법입니다. 이게 반어법.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역설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라도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굉장히 모순되어 있잖아요. 고와서 서러워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설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겠어요. 반어법과 역설법은 같이 엮이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엮어서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제과점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